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일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좌익 정권, 문재인 정권 계급투쟁론을 철학으로 신조로 삼는 이런 정권은 선전선동을 가장 중요한 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선전선동은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키우는 능력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그런 수법을 써서 성공을 했습니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데도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인간 광우병 걸린다는 이런 선동은 권력이 없을 때도 해낸 실력인데 권력을 가졌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요사이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건은 이게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의 혼을 빼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북핵 문제 같은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6.25 70주년 기념 행사도 선전선동 차원에서 속임수를 씁니다.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서가지고 지금 채널A 기자와 어느 검사, 아주 강단 있는 검사가 표적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언론은 이걸 검은 유착 의혹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유착 의혹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검은 유착 선동 사건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내리다 보니까 이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또 그 기자도 전 채널A 기자도 억울하다 해서 진정서를 내니까 윤석열 총장이 수사 자문단을 편성해가지고 이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하려고 하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두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샌드위치식으로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노골적으로 항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무장관은 오늘 윤석열 총장의 자문단 구성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수사 지휘를 강행했는데 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수사지휘권 발동은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고 그 사안이 그야말로 국가의 진로와 관계되는 중대 사안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이런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윤석열 총장 나가라는 뜻이죠.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직계로서 현 정권 부패 수사를 열심히 했던 이 한모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표적이죠. 그런데 이런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 몇십 년 만에 한번 발동할까 말까 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비유하면은 모기 잡기 위해서 대포 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법무장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한국의 법치,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나올지 자목 궁금합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3일 내일 열릴 예정이던 대검찰청의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지시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중단시켜버린 거죠. 그래 구경만 하고 결과만 보고받으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하기는 72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사안이냐 이겁니다. 여기 오늘 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조선닷컴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수사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신라젠 여야 로비 사건을 취재하기 위한 상당한 의혹이 앞서가지고 그 제보하는 사람과 긴밀하게 만나고 검찰과 만나고 하는 이런 전 과정이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기자의 이야기는 함정에 빠졌는데, 내가 결국 함정에 빠졌는데, 그건 뭐냐? 정권과 사기꾼과 MBC가 합작한 업그레이드된 김대엽 사건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감 중인 전 VIK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협박 취재를 했다는 혐의, 강요미수죠. 강요미수로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재 35살 전 채널A 기자는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 권력과 사기꾼, 이에 부안뇌동한 언론의 합작품으로 업그레이드된 김대엽 사건이다. 여기에 같이 엮으려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과는 만나서 나눈 대화가 15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15분도 그 내용을 보면은 한동훈 검사가 무슨 이 기자와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기자를 좀 머쓱하게 할 정도로 냉대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재 기자가 한 내용, 여기 지금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 지난 2월 13일 한동훈 검사장, 당시 부산고검 차장을 만나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모의 근거로 보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것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동재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화는 15분이 채 되지 않았다. 검찰개혁, 공수처 등 법조 이슈로 대화하다가 대화 막바지에 신라젠 의혹을 물어봤는데 한 검사장 반응이 시큰둥해졌다. 서민 다중 피해 사건이라고 하면서 한 명이 100억 원 피해 본 것보다는 100명이 1억 원씩 피해 보는 게 더 크다. 여러 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그래서 이 기자가 유시민 의혹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한동훈 검사장은 난 유시민 관심이 없다. 그래서 반복해서 물어봐도 마찬가지 답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기자가 이철한테 편지도 썼거든요 라고 했더니 한 검사장은 그러다가 한 건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저녁 어디 있을 거죠? 라며 숙소를 물었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때 분위기는 대화를 하기 싫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요걸 가지고, 요 대화록을 가지고 두 검사장과 기자가 말하자면 모의를 해가지고 여권 인사를 잡으려고 했다 하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MBC가 보도하고 권력이 뒷받침하고 드디어 이제 법무장관이 나서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거나 무력화시킬 작당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는 게 이 기자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더 이상 뭐 복잡한 거 여러분들한테 꼬치꼬치 설명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이 기자가 함정에 걸린 것이고, 이 정권이 하는 수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을 공관병 갑질로 몰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감옥에 보낸 사건이라든지, 기무사가 통상적인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거 가지고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운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기무사가 세월호 때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정보 수집한 것을 세월호 유족을 감시했다고 몰아간 것이라든지, 그때 관련되었던 기무사 사령관 이재수 예비역 중장이 투신 자살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새 한명숙 씨를
다 살고 나온 한명숙 씨를 무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선동이라든지, 이번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직계 검사장을 엮어가지고 검은 유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선동은 수법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선 언론의 선동 보도가 나옵니다. 언론. 그 언론은 누구냐? 친여 언론이죠. 친여 언론. 특히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이 소동에서는 나중에는 받침표를 누가 찍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찍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수사단을,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국방장관 지시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하라 하면서 정군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명을 내립니다. 근데 수사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게 통상적으로 한 거고, 그게 촛불 시위든 태극기 집회든 탄핵 관련 시위가 악화될 때,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될 때 뭘 할 거냐 하는 통상적인 준비를 한 걸 가지고 마치 친위 쿠데타 일으키려고 한 것처럼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유야무야 되어버리죠. 그런 실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장섰던 언론, 특히 JTBC, MBC, KBS, 이건 원래 하는 거고 JTBC가 앞장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장 보도, 반군 선동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를 한 사람을 응징하지 않고 그런 거짓말 퍼뜨린 사람을 사회적으로 응징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패턴이 이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동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력이 뒷받침하고, 이제는 법무장관이 뒷받침하고, 서울중앙지검 같은 검찰이 뒷받침하고 하는 가운데서 무슨 결과가 조작되어 나올지 앞으로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 그것은 몇 가지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첫째, 검찰 안에서 검사들이 단결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얼마나 보호하느냐, 지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부의 단결입니다. 그런데 내부 단결이 이미 깨졌습니다. 윤석열 총장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총대를 메고 정권 편에 서서 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이것은 완전히 언론에 대한 공격입니다. 기자의 통상적인 집념 있는 취재를 마치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 유죄로 판명되면 기자들 취재 못합니다. 특히 권력을 상대로 한 취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좌우를 떠나서 언론의 자유를, 취재의 자유를 얼마나 지켜내느냐. 그 다음에 야당입니다. 야당이 너무나 지금 허술합니다.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래통합당은 과거에 황교안, 나경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죠. 법원의 견제.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맨정신을 가지고 이런 선전선동에 대응할 수 있느냐? 그건 앞으로 예단하기 힘듭니다. 예단하기 힘듭니다. 힘의 관계에서 보면은 선동 세력이 앞장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진실의 힘 또한 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수사를 해도 백을 흙으로 만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단은 건물이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 추미애 씨가 결정적 자충수를 둔 건 확실해요. 결정적 자충수를 둔 건데, 이게 자충수가 될지 성공할지는 거기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 아이 귀찮다 해가지고 손들고 그만두겠다고 하느냐, 끝까지 버텨가지고, 끝까지 버틴다는 건 뭘로 버티느냐, 헌법의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의 단결력으로 버티고, 그 다음에 국민의 힘으로 버티고, 그 다음에 언론의 힘으로 버티는데, 국민들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국민들이 검찰로 전화를 걸고 이런 선동극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에 전화를 걸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들 뭐 하느냐 이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어야, 건전한 여론을 만들어야 윤석열 총장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